안녕하세요. 연세결정외과 성한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 성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가연골입니다. 자가연골은 콧대나 코끝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의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연골을 채취를 한다면 그렇게 뗀 빈자리는 괜찮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연골 채취에는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시청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연골입니다. 코 성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귀연골을 채취하면 귀 모양이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입니다. 귀 모양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귀연골을 채취하는 두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부학적 명칭으로는 콩카 심바라는 곳과 콩카 카브움이라는 곳인데요. 이 두 위치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바로 최대한 깊은 곳에 있으면서 채취했을 시 모양 변화가 거의 없을 만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귀의 모양은 큰 틀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즉, 큰 틀이 있고 또 그 안에 굴곡진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창문을 들고 싶은데요. 창문에는 창틀이 있고 그리고 유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는 큰 틀, 즉 뼈대가 있고 그 안에 굴곡진 공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귀연골 채취 시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틀을, 즉 뼈대를 반드시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보존하고 채취하되 가장 안쪽에서 눈에 덜 띌 만한 위치에서 채취를 한다. 이게 귀연골 채취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서 채취할 때 귀 모양이 변할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채취 이후에 그 채취된 그 귀연골의 그 굴곡진 모양을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본을 떠서 그 모양에 맞춘 모형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귀연골 유지 장치, 즉 모형을 한 달 정도는 끼우고 유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귀연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귀연골은 앞에서 절개를 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절개를 할 때의 원칙은 이 뼈대, 즉 틀의 한 1, 2mm 정도의 안쪽에서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채취 흉터조차도 최대한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뒤에서 접근할 때는 귀연골을 채취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뒤쪽으로 바로 절개가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뒤에서 절개하는 것이 흉을 조금 덜 보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머리를 뒤로도 묶고 그럴 때 이 귀 뒤도 노출되기 때문에 앞에서 떼거나 뒤에서 떼거나 그런 흉터의 그런 노출 정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의 귀 모양이라든가 또 채취할 연골의 양 같은 거를 조금 고려해서 채취 시의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켜서 채취할 때에는 어떠한 접근법으로 어떻게 채취를 하든 귀 모양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귀연골만큼이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코 안에 있는 연골, 즉 비중격 연골입니다. 코 안의 공간은 중앙에 수직으로 된 칸막이, 비중격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앙의 칸막이를 바로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중격은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고 뒤쪽은 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위에 추가로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 필드 내에서 바로 채취가 가능한 연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비중격 연골은 코 성형 시에 굉장히 재료적으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격은 코뼈의 아랫부분, 즉 이 연골 파트에서 중앙에 위치하면서 코의 외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연골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비중격을 채취할 때도 반드시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중격을 이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 그림인데요. 비중격이 코의 외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 얘기는 사실은 비중격의 윗부분과 앞부분, 다시 말해서
뼈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뼈대는 최소한 1cm 이상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존된 뼈대를 옆에서 봤을 때 L자 모양이기 때문에 의학용어로는 L스트럿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면서 L스트럿 안쪽에서 조심스럽게만 채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어긋나서 남아있는 비중격이 약해진 채로 비중격 연장술 같은 그런 술식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리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베이스 근간인 비중격이 약하기 때문에 코끝이 쉽게 처진다거나 또는 코끝이 옆으로 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렇게 남아있는 L자 모양의 뼈대가 더 크게 변형이 올 때에는 결국 그 뼈대가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형을 의학적 용어로는 안장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장은 우리가 말 안장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안장과 같은 용어로서 말 안장과 같이 비중격의 뼈대 부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중격을 채취할 때에도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늑연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늑연골은 늑경골, 다시 말해서 갈비뼈와 흉골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며 흉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흉곽은 그 안쪽에 중요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 날숨에 따라서 흉곽이 조금씩은 움직이는데요. 그러한 움직임을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흉곽은 여러 개의 갈비뼈와 늑연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6번 늑연골부터 10번 늑연골까지 중에서 한 곳을 채취하게 되고 심장과 반대편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측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늑연골 중에 하나 정도를 채취했을 때 사실 기능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이 흉곽 안쪽, 즉 늑연골 안쪽에는 중요한 그런 내부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늑연골만 조심스럽게 채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늑연골 채취 부위와 안쪽에 이 폐가 연결이 된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의료진에게 이 늑연골만을 조심스럽게 채취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성형 시에 각 연골들을 채취할 때의 그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코성형을 한다고 해서 코만 예뻐지고 그 코성형을 위해 채취된 연골 부위들이 변형이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원칙을 지켜서 수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코성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